봅시다. 이건 해결 못했나? 해결했냐? 이게 절대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냐면 요거 관계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값이 루트 n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걸 알거든. 여기에다가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을 곱해봤더니 얘는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곱해봤더니 사라져서 an 플러스 2분의 an이라는 게 생기지.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오, 우리가 방금 전에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되네. 결국 이 급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돼요. 그럼 봐보자. 이 급수에서 준혁아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 뭐예요?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응?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야? 뭐야? 김 부분합. 너도 알고 있었어? 미안. 부분합이야. 그럼 부분합이 뭐야? 부분합이 뭐예요? 나 부분합 뭐예요? 뭐야? 기회 줄게. 몰라요. 그럼 왜 손 들었어? 부분합. n번째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 그래. 부분적인 합이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표현할 때, an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을 극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sn을 보내나 sn-1을 보내나 어차피 똑같은 값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sn의 n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한 극한이 급수의 극한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얘를 명확하게 써주기 위해서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각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형태로 써줄 수 있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쓰냐면, 부분합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줄 수 잠깐만, 이거 k라고 써야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다가 n번째 거의 합은 이렇게 남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0으로 가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급수는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부분합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고, 등차 수열이라든가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부분합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잖냐?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부분합이 가장 중요한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뭐라고?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거든? 근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이것만 알면 나머지 다 문제 풀리는 거잖냐? 어떤 형태를 만들어든 n번째 한 가지 합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것은 지수 함수의 합은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AN 플러스 1 A가 아니고 BN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BN은 뭐가 돼요? A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큰 작작큰이잖아. AN분의 1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그러면은 얘는 공차니까 3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BN을 3분의 1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로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난 거야.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이거는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나한테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건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타입해봐. 3분의 1이거든 얘가 3분의 1로 묶이고 1대입 해주면 뭐예요?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 a2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에요. 쭉 나열되기를 3분의 1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그러면은 부분합이 나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엇이 되냐면 2가 사라지고 3이 사라져서 3분의 1에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데 n-1d 그러면 dn 플러스 a-d예요.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건데 지금 an을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공차가 3이었으니까 3n 플러스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an 플러스 1에 3n 플러스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으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다? 3a1분의 1만 남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3n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 3n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니까 남아있는 항만 남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니까 a1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가 나름대로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형식하고 좀 달라. AN으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게 아니야. 주어진 식이 an 플러스 1이면 이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야, 그러면, 다음 주는 진도를 내가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주는 진도를 나갈 거 아니야? 월요일 날 오면 수열 시험 볼게요. 오케이? 수열 시험 볼게. 왜? 새삼스럽게. 어? 퍼스트 데이 있잖아. 넌 쉬어. 쉬어. 알겠지? 난 시험 볼게. 한석봉 어머니가 된 느낌이네. 봅시다. 아무튼 시험 볼게요. 왜 이렇게 어렵냐? 봐보자. 여기에서 알았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얘야. 급수가 수렴하면
어떠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일반항의 극한은 무엇으로 가야 합니다?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게 1로 안 가면 수렴하지 않아. 계속 1로 안 가, 뭐 0으로 안 가고 1로 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형태잖아요, 급수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무엇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역은 성립한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거야. 여기 성립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얘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오케이? 얘는 성립하지 않아. 뭐 얘는 시간이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얘는 무한대고의 상수 형태라서 0으로 가잖냐, 일반항이. 근데 여기 계속 더하면 봐봐, 유리화시키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지.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시키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란 말이다. 그렇지 않냐? 유리화시키면 얘가 돼. 그럼 쭉 나열하면 n에 대한 형태가 남아있잖냐. 그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 P급수 판정법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의 P제곱분의 1 있잖냐?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해요. P가 1보다 크면 수렴해요. 오케이? 이런 게 있어.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하고, P가 1보다 크면 수렴합니다. 라는 이제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이 위세 차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하구나, 1보다 크면 수렴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도 돼요. 오케이? 혹시 이제 뭐 내신 대비할 때는 내가 이런 걸 하는데 평상시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일단 봐보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수렴하면 당연히 이 수열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여기에 이용이 될까라는 거지? 쳐다봤더니 AN이라는 수열은 2n 제곱 플러스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2분의 3 플러스 bn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이놈에 대한 극한도 2분의 3으로 가고, bn이 0으로 가니까, 이놈에 대한 극한도 2분의 3으로 가네. 그래요? 얘도 2분의 3으로 가고 얘도 2분의 3으로 가요. b가 bn이 0으로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거에 대한 극한도 2분의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an에 대한 극한도 2분의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가요. 엄마 잠깐 생각했어? 멍 때리지 마. 엄마 생각했어? 아니야? 엄마 서운하게. 나중에 엄마랑 통화할 일 있으면 말해줘야지. 수업 시간에 멍 때렸는데 엄마 생각 안 했대. 통화를 해야 얘기를 하는데. 보자. 266 보자. 요놈을 만족시키는 A, B를 구해주세요. 이제 나름대로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오는 거냐면, 수렴한데 그러면 이놈의 극한이 뭘로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0으로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무엇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0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A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써봤더니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인수분해가 된가? 3, 2, 4. 3n 마이너스 2, 3n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오케이?
이거분의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도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니까 3n-4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그래요? 분모에 있는 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더 큰 값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런가? 이거 6 차이 나는 거 아니야? 8 3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6더 큰 값 11분의 1이에요? 바로 뒤에 안 사라지네. 그래요? 얘는 바로 뒤에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한 개 더 적어봤더니 얘가 8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이제 사라진 게 생겨. 두 칸 띄고 생기니까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을 거거든. 그러면 얘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5분의 1에 끝에 남는 게 3n 플러스 2분의 1이랑 그 전에 거 3n 마이너스 1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뭐만 남아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만 남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열할 때 나름대로 이건 주의해 줘야 돼.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는가. 아니면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가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앞에 하나 남겠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하나만 적고 극한 적으면 2분의 1이 돼버린다잖아. 그래요? 이런 부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내신에서 3개짜리도 등장한 적 있어. 오케이? 진짜 치사한데 있어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오, 이게 이제 재밌는 거네.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해 봤던가? 잠시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보자. 갔다 오면, 이거 이제, 진이형 문제들.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267번 보면,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가? 이거 AN, BN 양수란 얘기 있어요? 없지? 오케이? 그런 얘기 없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수렴할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수렴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가장 이제 수렴할 수 있는 2분의 1의 n제곱이야.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작지 않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이면 항상 더 크대. 한쪽이 항상 더 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급수도 항상 더 클까라는 거거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알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 이거야. AN이랑 BN이 이게 성립하면 이게 혹시 이제 성립했어? 이게 성립했어?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각각 수렴했다면 수렴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데 크거나 같다. 이 등호가 들어갑니다. 라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급수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급수에서도? 수열은 하나하나만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급수는 더해지면서 비교하는 거야. AN, BN이 똑같은 값으로는 갈 수 있거든? 근데 이미 예초부터 컸으면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거야. AN 마이너스 BN이 항상 양수거든? 이 양수인 값을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0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인데 n은 1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각각 수렴하면 얘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걸 각각 나누어 쓸 수 있거든. 각각 수렴하면 나누어 쓸 수 있단 말이다. 근데 이 값이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야. 뭐야, 답 디귿이야? 문제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둘 다 뭘로 가? 수렴하면 둘 다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둘 다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뭐 좀 이상하다. 다 틀렸다고? 다 틀렸어. 그럼 한 개라도 맞게 해주고 싶지? 바꾸자. 양수로 바꿉시다. 양수로 바꾸자. 오케이? 네. 참 화나게 한다. 오유. 니은이 맞는 거였네. 그래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